시댁 식구와 조금만 얘기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시나요? 아무리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해도 그 마음을 몰라주면 다시 엉망이동을 하죠. 서운한 감정에 계속 집착하면 나만 바보 같고 속상하잖아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노력해봐도 정작 고부 갈등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고부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답답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부 갈등이 생기는 진짜 이유 3가지와 감정 상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실천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을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보면의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경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따로 떨어져 살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독립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입니다. 엄마가 서운해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결혼하니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독립했지만 마음은 마치 부모님에게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에는 이것을 자기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엄마가 서운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해서 내가 그 외로움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약하면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감정이 부부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희생을 평생 갚아야 하는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 키우면서 많은 희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희생을 자녀가 평생 갚아야 하는 빚으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혼한 뒤에도 부모님이 서운해할까봐 우리 부부의 약속을 바꾸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배우자에게 양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한 번만 엄마에게 맞춰줘,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부모님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효도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죄책감 때문에 하는 행동은 건강한 효도와는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시부모님의 부부 문제가 아들에게 내려오는 삼각관계 때문입니다. 보엔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정서적 삼각관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불거지거나 긴장이 생기면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녀가 그 관계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 하소연 합니다.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 보고 사는 거지, 너희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면 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의 감정을 살피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서운해하면 내가 가서 해결하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내가 찾아가고,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가면서 나를 키워왔어,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결국 시부모님의 부부 문제에서 생긴 정서적인 부담이 아들에게 내려오고, 그 부담이 다시 아들의 부부 관계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시어머니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부모님의 문제와 자신의 부부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엄마가 힘든 건 이해해. 그렇지만 그건 엄마와 아빠의 문제고 두 분이서 해결할 문제야. 나는 우리 부부의 가정을 꾸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어떻게 할까요? 물론 모든 문제를 시어머니와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이해해. 당신이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존중해. 하지만 우리 부부의 문제는 우리 둘이 결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나빠서 며느리가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거나 부모님의 감정을 자녀가 지나치게 책임지려고 하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해져서 그런 구조가 반복될 때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의 관점에서는 부모님과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새로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너 결혼하니까 변했다? 엄마보다 네 아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잘 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에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